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어하둥둥 내 사랑, 관영어 어원. 전라도와 인접한 경상도 어느 고을에 양반 김씨 집안에 늦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없어 부인과 이구산에 가서 치성을 드려 아들을 낳았다 하니 우리도 이 고을 영산인 지리산에 가서 산신령께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빌어봅시다. 아내도 그러자고 하여 부부는 같이 지리산으로 가서 백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일 기도가 끝나는 날 저녁 부부는 깜박 잠이 들었는데 그때 똑같은 내용의 꿈을 꾸었습니다. 상서로운 청룡이 몸에 달려드는가 싶더니 어느 사이 스며드는 꿈이었습니다. 그달 태기가 생기더니 10달 뒤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지만 이렇듯 부모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아이는 어린 시절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죽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으며 8살 때 어머니가 죽는 불행이 일어났으니까요. 보살펴줄 사람 하나 없는 상황이 된 아이는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거지가 됐습니다. 소년이 13살 때였습니다. 그 고을 원님이 아정과 관속을 거느리고 마을을 시찰하던 중 우연히 소년을 보았습니다. 원님이 소년을 불러 이런저런 말을 걸며 행색과 품성을 살펴보니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은 잘생겼고 나름 재치있고 늠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님은 소년을 데리고 와 집에 두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소년은 심부름을 곧잘 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원님 아들이 글을 배우는 글방에 가서 어깨너머로 글을 익혔습니다. 글을 배운 뒤 소년의 재주는 한층 빛을 발했기에 원님은 그를 책실에 딸려 일을 돕게 했습니다. 책실은 고을원에 의하여 사사로이 채용되어 비서일을 맡아보던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원님을 비롯해 여러 아전들이 소년의 출중한 글재주에 감탄했습니다. 소년은 어느덧 18살 총각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자기 아들을 먼저 결혼시킨 후 아들처럼 아끼는 김씨 총각도 결혼시켜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이방에게 홍기 접어든 딸이 셋 있기에 원님이 이방에게 타진했습니다. 김 총각을 사위로 삼으면 어떻겠는가? 이방은 집에 가서 의논해 보겠노라 대답했습니다. 이방이 아내와 딸들에게 원님이 했던 말을 전하니 큰딸과 둘째 딸은 가진 것 없는 비롱거지라서 싫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때 16살 셋째 딸은 언니들이 싫다면 자신이 그에게 시집가겠노라 말했습니다. 김 총각의 잘생긴 외모와 똑똑함을 높이 평가한 까닭입니다. 이방은 얼굴 예쁘고 성격 활달한 셋째 딸을 가장 사랑했기에 김 총각과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고 말렸습니다. 이방이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된다 라고 말하자 셋째 딸은 큰언니처럼 20살까지 늙히겠다는 말이냐며 다시 한번 자기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머니마저 말리자 셋째 딸은 자신이 시집가는 것이라며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방 부부는 셋째 딸의 강한 고집을 잘 알기에 반대한들 마음에 상처만 더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침내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은 원님에게 가서 김 총각을 셋째 딸의 배필로 삼겠다고 말했으며 서둘러 큰딸과 둘째 딸을 혼인시켰습니다. 이방은 집 없는 김 총각을 대릴 사위로 삼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이방에게 사위를 거느리고 사는 것보다 분가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손수 초하 삼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후 김서방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꾀를 내서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갈 테니 이제는 과거 공부만 하십시오.
김서방은 책실에 나가는 일을 그만두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2년 뒤 이방의 세 사위가 모두 과거를 치렀는데 큰 사위와 둘째 사위는 낙방하고 막내 사위 김서방만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김서방이 서울에서 사흘 육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 원님은 사면육각 악공을 거느리고 나가 축하해 줬고, 처가인 이방의 집에서는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고을 관속들은 김서방과 친밀히 지내던 사이인지라 윗사람, 아래 사령 가리지 않고 모두 나와 기꺼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만 김서방의 동서 부부들은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나가기는 했으나 시기와 질투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잔칫날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고을 관속들이 김서방 부인에게 노래를 권했습니다. 활달하고 쾌활한 성격의 부인은 둥둥 울리는 북소리를 듣더니 서슴없이 오하 둥둥 내 사랑, 오하 둥둥 내 남편, 소년 급제 영광이라 오하 둥둥 내 사랑 이라고 노래하며 덩실덩실 춤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웃었습니다. 오사화를 오화로 줄이고 북소리 둥둥을 더해 과거 합격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김서방 부인의 이 파격적인 이야기는 이내 고을에 퍼져 그때부터 오하 둥둥 내 사랑, 오하 둥둥 내 남편하는 노랫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 오화는 노래 따위에서 흥겨운 마음으로 추위를 불러일으킬 때 내는 말로 쓰였고, 오하 둥둥은 마음이나 분위기 따위가 들뜬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습니다. 고전소설 춘향전에도 이 말이 다음과 같이 쓰였습니다. 오하 둥둥 내 사랑아, 오하 내 강간 내 사랑이로구나. 여봐라 춘향아 저리 가거라, 가는 태를 보자. 이만큼 오너라, 오는 태를 보자. 땅끝 웃고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도 보자. 한편 오하 둥둥은 노래하면서 아기를 얻을 때 하는 말로도 쓰였습니다.